안녕하세요. 제주 숲해설가 이순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교례 곧자 아래에 있는 자연휴양림에 새 탐방 왔습니다. 새 탐방 할 때는 보통 새 사진 찍을 때는 장망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장막도 필요하고요. 좀 고가의 카메라 장비들이 필요한데 저는 그게 없습니다. 카메라도 소니 알파 마크 2 4,300만원 화소짜리 하나고요. 그 다음에 캐논의 135mm 렌즈를 메타본즈 아답터 끼워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135mm 렌즈 가지고 새 사진 촬영한다는 것은 거의 미친 짓에 가깝습니다. 너무 촬영거리가 짧아서 새들이 가까이 오지를 않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그 일을 해놨습니다. 135mm로 불가능한 새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한번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촬영한 새들은 곤줄박이, 지금 보시는 곤줄박이, 그 다음에 나오는 박새, 동박새, 그리고 새 사진 촬영하는 사람들의 로망이죠. 우리나라 새 3대 미조 중에 하나인 긴꼬리 딱새, 삼광조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 흔한 직박구리, 흰 눈썹 황금새라는 아주 예쁜 새도 촬영하였습니다. 그래서 6종류의 새를 촬영한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곤줄박인데요. 곤줄박이는 새가 이 머리하고 가슴에 검은색이 박혀있다. 즉 검은색 곤자를 써서 검은색이 박혀있는 새라는 뜻입니다. 이 곤줄박이는 기후변화의 지표종으로서 연구대상 조류입니다. 지표종이라 하면 환경 특성을 추정하는 데 이용되는 생물인데요. 이 연구대상인 이 곤줄박이가 제주숲에는 아주 흔한 그런 새로 보고 있습니다. 경계에서 힘이 적은 새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손바닥에 해바라기 씨나 잣씨, 땅콩 같은 거를 올려놓으면 아무 거리낌 없이 와서 물고 가곤 합니다. 이 새의 수명은 한 7년에서 10년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일부 일처제로 평생 한 번 연을 맺으면 부부의 연으로 평생 이어가는 아주 부부 금실이 좋은 다정다감한 그런 새이기도 합니다. 새들은 보통 2시간마다 활발한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 날개짓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데요. 그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신진대사가 활발하기 때문인데요. 그 에너지원이 이제 먹이 사냥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죠. 성조들은 약 40도의 체온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새들이 목욕하는 장면도 있고요. 바로 이 목욕하는 물로 또 먹기도 하더라고요. 저렇게 물 튀기면서 열심히 샤워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곤줄박이였습니다.
지금 보는 새는 동박새라고 합니다. 멸종위기 등급은 아니지만 관심 대상입니다. 몸의 색깔이 녹색이고요. 그리고 배면은 흰색에 가까운 색을 띠고 있습니다. 숲에 주로 서식을 하고 한 번에 한 4개에서 5개 정도 알을 낳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둥지는 잡목님, 적성님, 관목님의 가지나 교목의 아래가지 또는 교목에 감겨져 있는 덩굴 식물 중에 사발 모양으로 짓고 4월에서 7월에 한 배에 3개에서 5개 정도 흰색 또는 반청색의 알을 낳아 암수가 함께 알을 품습니다. 먹이는 거미나 곤충 같은 동물성 먹이도 먹지만 주로 꽃의 꿀을 따먹습니다. 특히 동백꽃의 꿀을 좋아합니다. 아마 그래서 동박사라고 불려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동박새는 선월곶자알 거기에 가면 거기도 많이 볼 수 있는 새입니다. 오늘은 여기 별의곶자에서도 가장 많이 관찰되는 새가 곤줄박이, 앞에서 봤던 곤줄박이하고 이 동박새가 제일 많이 관찰됐습니다. 이 새의 특징은 눈 주위에 하얀색이 있고요. 그리고 그 몸통, 목과 날개, 등, 꼬리까지 전부 다 녹색인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뭇가지에 앉으면 이 새를 나뭇가지 색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새를 찾기가 무지 힘든 그런 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지 움직임이 빨라서 촬영하기도 힘든 새입니다. 근데 오늘따라 이 녀석들이 얌전하게 제 카메라 앞에서 여러가지 온갖 포즈를 취해줘서 정말로 오늘은 고마운 새이기도 하네요. 동박새 고맙다. 다음은 박새입니다. 참새목 박새과에 속하고요. 이 녀석도 마찬가지 동박새와 마찬가지로 관심 대상 조류입니다. 보통 한 번에 6개에서 12개 정도의 알을 낳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숲에 사는 조류인데요. 대표적인 우점종이기도 합니다. 주로 곤충을 주식으로 하고요. 겨울부터 겨울에 걸쳐 풀이나 나무의 씨앗을 주워 먹기도 합니다. 번식기가 지나면 무리 생활을 하는데 새박새, 진박새, 오목눈이와 같이 섞여서 서식하기도 합니다. 번식 초반인 3월부터는 이 새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몸 길이는 약 14cm 정도고요. 머리와 목은 푸른빛이 도는 검정색이고 뺨이 하얀색인 게 이 박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랫면은 흰색을 띠며 목에서 배에 가까운 데까지 넥타이 모양의 굵은 세로띠가 검정색 세로띠가 있어서 다른 박새류와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컷은 이 선이 더 굵고요. 다리 아래 위까지 이어집니다. 등은 잿빛이고 평지나 산지숲,
그리고 나무가 있는 정원, 흔히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텃새이기도 합니다. 긴꼬리 딱새입니다. 삼광조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긴꼬리 딱새로 이름을 고쳐 부르고 있습니다. 여름철 새이고요. 멸종위기 2급에 해당되는 희귀한 새입니다. 우리나라에선 3대 미조 중에 하나로 보여지고요. 조요 사진 작가들한테는 아주 로망이죠. 근데 저한테 오늘 그 행운이 바로 눈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긴꼬리 딱새, 우리가 보호해야 될 희귀한 새입니다. 아주 멋지게 잘 생겼습니다. 사진도 잘 찍혔고요. 직박구리라는 새입니다. 아마 사람 사는 그 주위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지방에서 이제 살고 있는 텃새이고요. 참새목과입니다. 그리고 몸 길이는 약 27cm에서 30cm 정도로 참새목과 치고는 좀 큰 편에 속합니다. 목소리는 얼마나 우렁찬지요. 굉장히 시끄러울 정도로 아주 큰 소리를 내는 그런 새이기도 합니다. 무리를 지어 시끄럽게 지저귀기도 하고요. 울음소리가 음악적이라기보다는 아마 제 귀에는 그냥 소음 정도로 그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별로 다른 새들에 비해서는 노래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겨울에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새이기도 합니다. 한반도 중심으로 중부 이남에 서식하는 텃새이기도 하고요. 보통 3마리에서 6마리 정도 무리를 지어서 산다고 합니다. 여름철에는 암소가 함께 살고 이동할 때는 4 내지 50마리 정도에서 큰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주로 나무 위에 살고 땅 위에 내려오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날개를 펴서 퍼덕이 하늘을 날아오른 뒤 날개를 몸 옆으로 붙이고 곡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데요. 날 때에도 잘 울며 한 마리가 울면은 그 소리를 듣고 다른 직박구리도 같이 따라 우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잡목님이나 낙엽 활엽수림 또는 큰 키 관목님의 나무 껍질과 뿌리 등을 가지고 둥지를 튼 뒤 5월에서 6월 정도 한 배에 4개에서 5개 정도 알을 낳습니다. 먹이는 겨울에는 주로 식물의 열매를 먹고요. 여름에는 동물성인 곤충도 잡아먹기도 합니다. 집 앞에 아니면 주위에 감나무가 심겨져 있다면 10중 8구 동박새 아니면 직박구리 새가 와서 아마 그 열매를 먹고 있을 겁니다.
흰눈썹 황금새입니다. 몸 길이는 약 13cm 정도이고요. 수컷의 이마와 정수리에서 꽁지에 이르는 부위는 검정색이고 배면은 노란 황금색을 띠고 있습니다. 눈썹 선은 흰색이고 드물게 노란색을 띌 때도 있습니다. 참새목, 딱새과에 속하고요. 흔히 볼 수 있는 새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여기 곧자 아래서 멋지게 포즈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번식하는 흔한 여름 철새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교래 곧자월에서 관찰된 6종류의 새들을 사진과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